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스텀 어버트먼트 가공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심화적인 것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가공 선택하셔서 해당하는 치공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버트먼트 멀티겠죠? 그러면 우리 지그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이제 블랭크를 불러와야겠죠. 우리 환봉을 불러야 되는데 블랭크 로딩을 하시면은 누르시면 신규로 들어가셔서 신규 블랭크를 이제 선택해 줍니다. 신규 블랭크를 선택해 줄 때 티타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업 2에 먼저 블랭크 네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파이, 12파이, 14파이가 있는데 보통 10파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10파이에 업사이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역지그라고 있어요. 역지그는 역지그로 우리 가공할 때 블랭크를 역지그로 불러와 주시면 되고, 이제 보통 6개짜리 멀티 한꺼번에 미는 그 환봉은 역지그가 아닌 보통 업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롯을 우리가 지금 업2에 할 거니까 업2로 지정을 해주시고 OK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우리가 프로젝트 불러오기라는 걸로, 여기 있는 프로젝트 불러오기로 다음에 또 불러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업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업2로 하시고 10파인 것까지 지정을 해주시려면 이렇게 1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름을 다음에 또 찾기 쉽게. 아니면은 매번 할 때마다 나는 신규 블랭크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름을 생성하셔서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up to 10파이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up to에 이렇게 블랭크가 불러와지고요. 환봉이 이렇게 불러와지죠. 그럼 이제 디자인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버트먼트 STL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유형이 이제 어버트먼트 뜨겠죠. 그리고 슬롯을 어디에 불러올 것인지 지금 나오고요. 지금 up2 한 군데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슬롯 up2에 자동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열기를 하면은 up2에 불러와지고요.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요거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디자인을 하신 거는 여기 분홍색 준비선 윗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커스텀으로 디자인을 한 거겠죠. 그리고 요 밑, 이 어버트먼트 베이스 이 분홍색 부분 밑부분은 라이브러리겠죠. 해당하는 케이스는 오스템 레귤러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는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주문서 넣을 때 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디자인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봉에 이미 오스템 레귤러를 환봉을 쓰시면 이 부분이 밀링이 미리 돼 있는 거고요. 요 윗부분을 우리가 커스텀으로 밀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이 이 환봉의 밑단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몸통을 클릭하시고요.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쭉 리스트가 뜨는데, 여기서 스크류 채널 축의 부품 조정, 스크류 채널 축의 부품 조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탭이 뜹니다. 이 탭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막대 모양과 화살표 모양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먼저 우리가 디자인한 부분이 뜨게 되고 환봉은 사라지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커서가 화살표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먼저 분홍색 선을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하면 환봉이
이제 뜨게 되겠죠. 환봉 부분에서 우리가 클릭해야 될 부분은 바로 밑단 부분인데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비튼 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밑단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딱 맞게 지정이 되죠. 이 정도에서 딱 맞게 보이는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확대를 쭉 하시면은 안 맞죠. 왜냐하면은 픽셀 자체가 확대가 조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확대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확대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환봉이 안 보일 때까지, 이러면 최대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확대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봉이 안 보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환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비틀어 주시면은 이 밑단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확대를 좀 줄여 볼게요. 주마우스로 하면은, 그렇죠, 이게 이 까만 부분이 밑단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단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대를 아무리 해도 딱 맞죠. 그래서 두 번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확대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처음부터 확대를만 하게 되면 환봉이 처음부터 안 보여서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픽셀이 작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두 번을 나눠서 좀 가까이 환봉이 오게 한 다음 확대를 최대로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 준비선과 환봉 밑단을 딱 맞게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설명을 위해서 블랭크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3에 한번 다시 한 개 더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업3 18짜리 슬롯을 업3로 할게요. 그럼 이 오른쪽에 업3 부분에 하나 더 생겼죠. 제가 디자인을 좀 긴 케이스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유지구도 디자인이 돼 있고 조금 긴 케이스가 여기 있거든요. 네, 요거를 슬롯 업3에 해서 열기를 하시면은, 기다리시면 여기에 불러와지죠. 이 상태에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준비선이 일단 밑단에 딱 맞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유지구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지구는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어버트먼트 가공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가공 같은 경우에는 뻘을 이렇게 틸팅해서 이 부분을 밀지를 않아요. 항상 뻘은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지그가 180도 돌아서 이렇게 180도가 쭉 돌아가지고 또 뻘가 정면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이 지그가 투명색으로 투명하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지그를 이 상태에서 뻘가 위에서 내려와서 밀고요.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또 위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두 방향에서 미는 겁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틸팅해서 요 면을 밀거나 이렇게 틸팅이 돼서 이렇게 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유지구가 정면이나 뒷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거를 회전을 시켜 볼게요. 똑같이 스크류 채널 축에 부품 조정 들어가시면은 각도 중분 60도로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 회전을 한번 누르시면은 요 밑에 있는 육각형 헥사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서 윗부분은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 헥사 부분은 왜 안 변하냐면, 이게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각도 중분을 60도로 해서 한번 돌린 거기 때문에 60도로 아무리 돌려도 밑에 헥사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상태를 보시면은 유지구가 인전면에 있죠. 그럼 아까 설명드렸듯이 뻐가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유지구가 언더컷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뽀가 이렇게 와도 인전면 부분은 언더컷이 되기 때문에 유지구가 제대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번 더 해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유지구가 있거나 아니면 후방 부분에서 봤을 때 유지구가 정면에 보이거나 하면은 뻐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구가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렇게 틸팅이라기보다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긴 케이스는 우리가 커넥터를 달아주시는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커넥터를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본 각도가 7도로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달면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봉의 이 음영 부분, 요 네모나게 돼 있는 부분 없을 때 보시면 요 사다리꼴 모양 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환봉의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했죠. 이만큼 좀 직경이 작게 달리는 거겠죠. 하지만 요거는 밀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 잘라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을 이까지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까지 잘라서 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런 케이스는 이렇게 5도로 작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윗부분을 가공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까지 다 가공을 해야 이게 다 밀리겠죠. 다 가공을 하겠죠. 디자인이 위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달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가공되면서 빈 공간에 지금 스프루가 달린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황삭을 밀면서 7번을 밀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 빈 사다리꼴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각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볼게요. 한 20도로.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적용이 돼요. 각만 20도 올렸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몸통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언뜻 봤을 때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살짝 안 채워진 부분도 있죠. 하지만 반 이상 이게 덮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공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되는데 709 경계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 케이스는 지금 계속 경고가 뜨죠. 요것과 다르게 요거는 경고가 안 뜨는데 요 케이스는 경고가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 안에 이게 침범할까봐 하이퍼덴터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부분에 침범만 하지 않는다면 가공은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각도를 높이셔가지고 스프루를 달아주셔야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경고가 뜨면은 그래도 계산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하시면은 계산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요 두 개를 미는 NC 파일이 하나가 생기는 거겠죠. 따로따로 계산하시려면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산을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를 한꺼번에 계산하실 거면 블랭크 6개 불러온 다음에 디자인도 6개 다 세팅을 하시고 한꺼번에 해서 6개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지그에 환봉을 넣게 되면은 항상 이 육각형의 변이 위로 오게끔 들어가게 돼 있어요. D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넣으면 항상 이렇게 헥사의 변 부분이 위로 향하게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이퍼덴트 상에서 말고
진짜 실제로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지그 환봉을 우리 지그에 넣으면. 그런데 하이퍼덴트 상에서 불러왔을 때 라이브러리의 어떤 이상이나 아니면은 디자인 파일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불러와질 때가 있어요. 변이 위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불러와지는 게 있다고 하면 각도 중분을 스크류 채널 축에 부품 조정 들어가셔서 각도 중분을 30도로 하셔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하시면은 변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끔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가공을 해서 모델 안에 넣었을 때 각 이상 없이 내가 디자인한 대로 방향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템플릿은 기본 값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D, 1.0D, 1.5D, 그 다음에 2.0D 이렇게 있는데 몇 번까지 써서 마무리를 하느냐 차이고요. 보통 역지근은 우리 10번 1.0D까지 써서 그렇게 가공을 하고, 보통 기본 이제 스프루 달아서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D를 사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9번까지 쓴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축이죠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축만 180도 돌아서 앞뒷면을 깎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개념을.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다려도 안 서고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이 스크류 홀을 설정을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정을 해주시는 거는 부품 특징 식별 누르시고요. 자, 임플란트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고 이 내면을 확대하셔가지고 점 3개를 클릭해 주시면은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예쁘게 잘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잡고 나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스크류 채널 축에 부품 조정 탭이 생깁니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서게 되고, 아까 우리가 해줬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휠로 주민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닥이죠? 클릭하시고 지금 보면 헥사가 지금 모서리가 위로 올라왔죠? 이럴 경우에는 30도 바꿔주시고 회전. 똑바로 세팅이 됐고요. 이렇게 각도 중분과 이 높이, 준비선과 환봉선을 맞춰주는 작업은 한 번에 해주셔야 되지, 각도를 움직이고 나서 닫게 하셨다가 다시 스크류 채널 축에 부품 조정을 하시면 다시 기본값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업을 이 탭이 켰을 때 한 번에 해주셔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열기, 이걸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블랭크에서 이름을 정해준 이유가 있거든요. 이 블랭크 이름, 환봉은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왜 이름을 정하냐고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프로젝트 열기를 이용해 가지고 업2에 밀었던 거, 업3에 밀었던 거, 혹은 업1, 다운, 1, 2, 3 밀었던 거를 이렇게 이름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계산했던 게 히스토리에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 치공구랑 이 블랭크랑 내가 계산했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계산했던 이 히스토리도 무시하시고 새로 디자인한 거를 불러오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슬로트에 불러오면 위에 덮어 쓰기가 돼요.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뜨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왜 쓰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신규로 할 때는 이 709 블랭크 그 다음에 디자인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다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요거를 아시고,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 할 때 up to 10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로 불러올 때는, 자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이렇게 불러올 때는 up to up 3 이런 식으로 맨 처음 한 개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되고, 자 나머지 이제 지금 up to에 있는데 내가 up 3에도 불러오고 싶다, 이제 두 번째 거를 불러오고 싶다고 하시면은 블랭크에서 불러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709랑 up2에 있는 블랭크가 프로젝트 불러오기로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up3에 있는 블랭크만 지금 불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불러오시면은 up2가 없어지고 up3의 것만 불러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블랭크 로딩을 하셔가지고 up3에 있던 거 열기 하셔서 이렇게 up3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하셔야 네, 이 709의 up3 블랭크가 불러와진 거겠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불러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up3 뭐 down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그냥 블랭크 하셔서 신규 하셔가지고 재료에 다시 다운 들어가셔가지고 뭐 슬롯 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신규로 새로 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셨으면 바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에서. 간단하죠? 그렇게 하라고 이름 정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계산이 완료됐고 해당하는 NC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14번 최근에 된 거.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죠. 구분을 하려고 한 거니까. 커스텀 어바트먼트 네스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피스티스 캐드캠 팀의 주진이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